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3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라운드 4경기는 사실 지난주에 경기가 열렸어야 했는데요. 이 삼성화재배 예선 일정으로 인해서 한 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퓨처스리그 선수들도 삼성화재배 예선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좋은 성적을 좀 거뒀나요? 네, 사실은 한국 선수들이 대체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은 좀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다만 퓨처스리거 중에서 가장 잘한 3명이 오늘 대국을 임합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SK 앵크링과 정관장 황진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지 함께 대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1위의 정관장 황진단, 4위의 SK 앵크린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은 리그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크게 상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은 너무 초반이어서. 다만 정관장 황진단이 초반에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오유진 선수가 2승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국 장고대국에서는 SK 앵크린의 김노리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송규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는 처음 만난 건데요. 사실 송규상 선수가 퓨처스 리거 중에서 가장 삼성화재배에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디까지 올라갔었나요? 예선 결승에서 좀 아쉽게 패하긴 했는데요.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박상진 선수와 이원도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두 선수도 삼성화재배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두 선수도 모두 예선 8강까지 올라갔었고요. 어떻게 보면 두 선수의 느낌은 보면 이제 이원도 선수가 좀 더 베테랑이고 네. 박상진 선수는 신예인데 뭔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만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베테랑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김기용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유진 선수와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김기용 선수는 사실 퓨처스 바둑리그가 아니라 바둑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베테랑 쪽에 속하는 선수인데요. 또 이제 여자 바둑리그의 최정 다음 나오는 오유진 선수랑 만난 건 또 이것도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세 판의 대국 중에서 저는 3국이 가장 눈길이 가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3국이 좀 눈길이 가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2국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저녁 내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판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3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흰색과 빨강의 조화로 오늘 3라운드 4경기가 진행됩니다. 두 판의 장고대국과 마지막 3국 속기대국이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먼저 장고대국입니다. 두 선수 오늘이 첫 만남인데요. 김노리 선수와 송규상 선수. 김누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이요? 네, 정말 군인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약간. 네, 아직 기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국 장고대국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입니다. 두 선수 이제 나이가 무려 12살이나 차이 나고 좀 베테랑과 신예의 만남이긴 한데 전체 한국 바둑계를 통틀어 본다면 뭔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판입니다. 김기용 선수와 오유진 선수.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바둑 일단 오유진 선수가 성장세가 뚜렷하고요. 네. 또 그렇다고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테랑으로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매치라고 봅니다. 김기용 선수를 많은 분들이 바둑리그를 통해서 오랜 시간 지켜보셨을 텐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김기용 선수를 이렇게 방송대국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퓨처스 리그에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에는 바둑리거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오유진 선수랑 또 공격에 좀 띠동갑 차이가 나는 매치인데요. 오늘 이국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그렇네요. 이국은 반대로 이제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가 박상진 선수보다 12살이 많죠. 네.
좀 묘하게 크로스로 붙어서 패기와 노련함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바둑 리그나 이런 부분에서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이제 김기용 선수랑 비교해서 조금 경험이 적다 뿐이지 오유진 선수의 경험도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자 노련함, 여자 기사의 노련함 이렇게 약간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승부라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더 많이 대구를 했죠. 아무래도 세계 대회도 그렇고 뭐 이런 중요 매치들 여자 바둑 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네. 좀 더 중요한 매치업에서 오유진 선수가 오히려 더 많이 뒀었고요. 전체적인 대국 숫자로 비교하면 뭐 말이 안 되겠죠. 입단 연차가 무려 8년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네요. 네, 시작은 양화점의 날짜 걸침. 굉장히 오래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왠지 여기서 3-3 쪽으로 뭔가 새로운 수법이 나오지 않을까. 아, 좌쪽 3-3이요. 네, 저 하나 걸쳐놓고 아니네요. 오늘은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걸치는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백도 아마 이 정도로 받아두고 벌리나요? 이렇게 두겠다는 게 오유진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백도 기분상으로는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갈라서 요새는 양걸침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오히려 양걸침을 유도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과거 같으면 이렇게 3-3 들어가서 흙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 정석 자체가 안 나와요. 백이 괜찮다는 또 인공지능만의 결론이 좀 난 부분도 있어서 흙이 쓰기 싫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은 배석이 이렇게만 있다면은 또 이렇게 붙여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황에 따라서 배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용 선수가 손이 멈춘 것은 만약에 갈라칠 때 이 교환이 먼저 돼 있다면 좀 더 이상적으로 갈라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붙이는 수가 없어졌죠. 뭐 약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냥 높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인공지능과 공부하는 게 너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기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 연구실 문화 자체가 좀 쇠퇴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연구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이 생긴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많아지지 않아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역시 사람과의 대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구실 문화가 좀 없어지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의 수를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높은 확률로 제시를 해도 네. 사실 본인이 도우면 좀 느낌이 다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구실 문화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뭐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가는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은 베테랑들이 좀 많아요. 같은 연구실은 아니신가 네, 봐요. 저는 기본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30대 미만은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조금 뭐 원성진 구단이라든가 윤준상 구단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연구실이 있는데 좀 그쪽에서 김기용 선수는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죠. 네. 다만 너무 바빠서 시합 두고 출근하고 거의 뭐 정신이 없는 수준으로 바쁩니다. 그래도 여자 바둑 리그가 얼마 전에 끝이 났으니까 시합 일정은 좀 널널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갑조리그 중국에서 하는 여자 바둑 갑조리그를 좀 참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뭐 페어 바둑 대회도 있고 뭐 이렇게 시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유진 선수는. 그래서 좀 다르게 바쁘게 사는 좀 오유진 선수고요. 네. 또 오유진 선수의 그 바둑 리그 팀 코치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오유진 선수를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요. 오유진 선수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뭐 바둑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참 많은 장점을 가진 선수여서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참
사람이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둑 외적으로의 장점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부안팀 같은 경우에는 오유진 선수가 원래 보통 막내였는데 공교롭게 맏언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생들을 좀 챙기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본인을 제외하고 성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한데 그런 걸 펴내지 않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했기 때문에 네. 좀 주변에 대한 배려심도 좀 깊은 선수고요. 바둑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붙여갔는데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좀 요새 근래 연구되는 수 중에 하나가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들 때 이곳을 3-3을 들어가는 수법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 네 그렇죠. 수법인가요? 인공지능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 수법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패감이 있죠. 그리고 다시 이 패를 드러내면 흙이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진행이 여기서 뭐 백이 이쪽을 두면은 백이 나쁘지 않다. 약간 이런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김기경 선수가 붙여간 것은 그 수를 좀 그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연구 나온 수가 이쪽으로 젖히고 네. 느는 수. 지금 오유진 선수가 착점한 그쪽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 여기서 백이 단수 치는 진행과 느는 진행이 또 있어요. 이 진행을 조금 여기서는 이제 김기용 선수가 약간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단수 치는 것과 느는 것의 차이는 어느 느낌인가요? 이거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늘게 되면요. 이게 좀 더 간편한 진행? 좀 더 보기 쉬운 진행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흙이 그냥 벌렸을 때 이곳에 수가 있어서 하나 받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진행은 좀 그래도 흙이 좀 편하다는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기용 선수가 단수를 치고 네. 뭐 이곳까지 뒀는데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버리고 손을 빼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진행이 처음에 인공지능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최정 선수가 이제 이곳을 느는 수를 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룡사 대회 그 연승전에서 이런 식으로 대국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왕천칭 선수랑 이렇게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랑 조금 배석이 좀 달라서 네. 좀 복잡한 싸움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이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지금도 꼬부려서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패싸움이 되는데 좀 초반부터 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좀 난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사실은 이제 오유진 선수에 대한 이미지는 바둑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는. 잔잔하게 두다가 후반에서 좀 더 네, 멋진 그렇죠. 끝내기로 승리에 가는. 그런 게 이제 오유진 선수의 기본 이미지고 최정 선수랑 대비돼서 더 그렇게 돋보였는데 네. 근래 들어서는 오유진 선수가 본인의 색깔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를 임하려고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전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에 힘이 좀 붙은 모습도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지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유진 선수식 과거의 오유진은 조금 물러나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좀 의도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좀 힘을 못 내는 경향이 역력했는데 지금은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바로 반격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아직 성장해 나가는 기사가 여러 가지를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유진 선수의 그런 변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중앙 쪽으로 밀어갔네요. 지금도 어차피 붙이는 선택을 그곳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긴박하게 바둑이 벌어져서 그리고 착수들이 빨리 나오고 있는 거로 보여서는 이런 진행도 연구를 이미. 네, 연구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먼저 시도를 한 거니까 오유진 선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김기용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둘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알고 있는 진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쪽의 연구가 더 깊을지 좀 진행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밀어갔고요. 지금 밀어갔을 때 흙이 늘어주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곳을 만약에 이곳을 늘게 되면요. 이곳을 젖혀서 이곳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이곳이 없을 때는 이곳을 끊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좀 잡혔잖아요. 근데 이곳이 안 밀어져 있으면은 단수 치고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비하고자 이제 백이 밀어가니까 오유진 선수는 이쪽 파고들면서 아예 이쪽으로 싸우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빠지는 거는 잘 안 돼요. 뭐 한 칸 떼는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끊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뒤로 돌리면은 수가 모자란 건가요? 이곳을 젖힐 때 이곳을 둡니다. 치중 가면 단수 쳐도 모두 잡혔죠. 네. 좀 이런 진행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백은 내려서는 진행은 안 되겠고요. 내려서는 진행은 조금 무리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변 쪽으로 젖혀서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있는 게 저는 일감이긴 해요. 있고 이곳을 넘을 때 젖혀가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보던 변화 중에 패가 나온다는 그 변화요? 아니요, 지금 이쪽 빠지는 변화에 아. 대해서요. 네. 이곳을 두고요. 이걸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을 단수 치는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끊어 두고요. 단수 치고 이러면 백이 한 수가 늘었거든요. 이곳을 두고 이곳을 치중 갔을 때 단수 치고 이으면 바로 단수 칠 수가 없잖아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런 슬기를 좀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여기서 대부분의 남아있는 생각 시간을 다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속기 전 10분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초반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 연구가 부족하다면은 네. 이런 모양은 바로 결판이 날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김기영 선수의 손길이 멈춘 게 그쪽으로 잊지도 않고서 젖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수 치는 것은 버리고 이쪽으로 단수 쳐서 이 석점을 압박을 하겠다가 김기용 선수의 계산인 것 같고요. 글쎄요,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타협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바둑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도 바로 젖혀서 막아버리네요. 이곳을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여기서 다음 수가 여기서 다시 잡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유진 선수는 이렇게 조금 회도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아예 틀어맞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손을 뺐을 때 백이 단수 치는 거에 비하면 득이다. 이렇게 오유진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을 수는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은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있게 되면은 이곳을 잇고요. 네. 잡을 때 이쪽을 빠집니다. 그럼 이쪽은 깔끔하게 살았고요. 흑은 다시 이쪽 가야 되는데 백은 또 이쪽을 젖혀서 이거는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공격에 좀 돌이 드러나서 좀 모양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백이 유리한 진행입니다. 이 진행은 좌변의 흙이 좀 숨을 트기가 어려운 진행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회도리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이어가는 진행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제한 시간이 남은 걸 보니까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연구가 더 돼 있었네요. 지금 돌의 모양으로 봐서는 확실히 흙이 편해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더 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단 이곳을 석전머리를 두들기면서 연결이 됐어요. 이 모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백이 뭐 이쪽으로 끊으면 잡고 이쪽으로 끊어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이쪽을 젖히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야 돼요. 30초. 근데 이곳을 젖히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셋,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다섯, 이쪽에 급소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일곱. 흙이 만약에 이쪽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흙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기용 선수도 이곳을 뭐 이거 넣는 것까지는 당연하고요. 이곳을 뒀을 때 아예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먼저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곳을 먼저 두게 되는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네. 백이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한 점 잡는 것도 굉장히 큰 진행이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든 백이 바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예 안 빠졌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진행은 좀 더 진행돼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저의 일감으로는 흙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군요. 또 지금 붙인 수는 좀 냉정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를 잇고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귀보다는 양쪽 변이 더 급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급한 쪽을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는 오유진 선수도 판단을 해야죠. 다음 수에 대한 진행은 아마 연구가 돼 있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둬야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좀 연구돼 있었지만 네. 지금부터는 본인의 실력으로 헤쳐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유진 선수도 시간을 좀 빠르게 쓸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오유진 선수 자체가 속기판은 아니에요. 좀 신중하게 진행을 시키는 편인데 지금까지 진행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켰다. 이건 확실히 연구가 돼 있었다는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일단 일감은 나쁘지 않은데요. 좀 더 진행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걸쳐놓은 수가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유진 선수 현재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었고요. 김기용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제 김기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판에는 안조영 선수 정말 베테랑들끼리 만났었고요. 네. 두 번째 판 이제 조인선 선수한테 패배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호승, 최영찬 이런 두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거든요. 일단 출발은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장 황진단도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죠. 네. 정관장 황진단에서는 송교상 선수도 현재 2승을 거뒀고 이원도 선수도 1승 1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팀을 처음 봤을 때 이 팀의 핵심은 역시 이원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와중에 송교상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이 팀의 전력을 판단한다고 봤는데 네. 의외로 이제 오유진 선수 출발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팀이 좀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원도 선수가 팀에서는 이 89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베테랑적인 모습으로 팀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여졌었는데요. 네, 이원도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 퓨처스리그 다승왕이에요. 작년에 13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나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지금 1승 1패로 출발을 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이원도 선수다 보니까 네. 당연한 생각이 들고 송규상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참가를 못했다 올해 다시 퓨처스리그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제 송규상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이제 이 팀의 앞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또 오유진 선수가
다승왕을 노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퓨처스 리거라고 하지만 약한 선수가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지금 뭐 실력이 급증하나 모를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퓨처스 리그에서 뭐 다승왕을 노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요. 아, 네. 다만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으로 지목되던 수혁이가 강해진다면 반타작 이상의 성적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팀의 전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SK 앵크린 팀은 어떤가요? SK 앵크린 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김기용 선수가 기본적으로 팀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박상진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이 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누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전체적으로 바둑에 적응 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고성적을 바라긴 좀 힘들어요. 그런 만큼 이제 김기용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예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수도 굉장히 빠르게 읽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김기용, 박상진이 중심이 되고 김누리 선수가 적절한 시점에 승리를 올려준다면 네. 충분히 강팀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 선수가 2001년생인데요. 김기용 선수와의 나이 차이는 정말 많이 나네요. 띠동갑을 넘어서 이제 15살 차이가 나는데요. 네. 박상진 선수가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30초. 그러니까 또 김기용 선수가 또 이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어린 박상진 선수가 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게요. 뭐 그러기에는 이제 워낙 김기용 선수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후배들을 잘 챙겨줄 것 같기는 한데요. 박상진 선수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제 말이 많은가요?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랑도 나이가 띠동갑 차이가 나서 아직 네. 그렇게 아, 많은 대화를 그러시겠네요. 해보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또 박상진 선수가 김기용 선수 어려운 만큼 저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그냥 느낌? 제가 본 느낌으로는 말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재기발랄한 느낌이어서 좀 발랄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바둑도 그런 느낌으로 대구를 합니다. 아, 잔잔한 스타일은 아닌가요? 네, 대국이? 이제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읽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난전에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이고요. 좀 그런 만큼 약간의 경솔한 수들도 좀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사실은 재능이 있고 어린 선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진서 선수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위로 올라섰거든요. 이제 워낙 신진서 선수가 대단해서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박상진 선수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는 아마 신진서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네, 워낙 기대주니까요. 그리고 현재 2승을 기록하고 있는 박상진 선수기 때문에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의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어느덧 오유진 선수도 초읽기에 몰리게 됐는데요. 아마 이게 초반에 김기용 선수가 좀 천천히 두고 오유진 선수가 좀 빨리 뒀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속기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김기용 선수가 굉장히 빨리 두는 편이고요. 오유진 선수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아, 김기용 선수가 속기파 스타일인가요?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네. 과묵하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장고파일 네.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김기용 선수는 굉장히 판단이 빠른 편입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돌이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7, 8. 오유진 선수는 그냥 이미지대로 조금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붙여가는 행만은 이제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받게 한 다음에 본인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곳은 확실히 잡혔지만 돌망이 좋지가 않고 이곳을 젖히고 느는 자세가 훌륭하다 이렇게 오유진 선수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초. 하나, 여기 흑 입장에서 이제 좀 셋, 타개가 좀 잘 되면 괜찮은 것이 다섯, 일단 귀 쪽에 여섯, 굉장히 큰 끝내기가 남아 있어요. 여덟. 강수네요. 빈상각이지만 아. 굉장한 강수입니다. 아예 눈 모양을 지워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안 하면 흐름이 좋지 않다. 쉽게 살려주는 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젖히는 것은 아주 큰일 납니다. 이곳을 단수 치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젖히는 것은 바로 연단수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단수 치고 바로 또 단수가 되네요. 네, 이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30초. 그곳을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느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한 수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늘게 되면요. 이곳을 찝어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지금 젖힌 것으로 이 돌은 일단은 당장 잡히는 수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기영 선수가 여기까지 둔 것은 지금 이 돌을 공격을 하지 않으면 집이 흙이 많은 포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확실히 초반 출발은 저는 흙이 좀 괜찮은 진행으로 보이거든요. 네. 셋, 넷, 이곳을 제치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지금은.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이것도 흙이 받지 않는다면은 바로 잡히죠. 그래서 흙은 두긴 둘 겁니다. 근데 끊어서 지킬 것 같거든요.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 돌이 끊기는 건 없어졌습니다. 이곳이 자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먹이치는 수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단수가 돼요. 그러니까 끊어놓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되거든요. 저는 다음에 흙의 한 수는 100% 끊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수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오유진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뭔가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그 변화의 느낌은 사실 올해 여자 바둑 리그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소속팀 코치다 보니까 오유진 선수 이걸 쭉 볼 수밖에 없었는데, 코치님이 주문하신 건 아니었죠? 네, 오유진 선수 정도 되는 선수인데 제가 뭘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한 일이죠. 이미 오유진 선수 정도 되는 선수라면은 30초.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길을 둘, 알아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선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덟, 그래서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유진 선수가 본인의 장점이었던 수비형 바둑을 조금은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고요. 조금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형 바둑으로도 이 성적이 좋았던 오유진 선수기 때문에 저는 이 바꾸는 게 약간 왜 바꾸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의 목표가 그렇게 작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정 선수를 이기려면은 본인이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30초. 오유진 하나, 선수가 확실한 2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셋, 워낙 김채영 선수가 성적이 좋아서요. 다섯, 맞아요. 여섯, 어느새 이제 워낙 노력하는 기사였던 김채영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아마 오유진 선수가 모르긴 해도 약간의 자존심을 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뭐 이제 김채영 선수 당연히 오유진 선수가 동생인데 잘하는 거에 자존심 좀 상했을 수가 있고요. 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정 선수를 쫓아가려는 이제 두 선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서로 노력을 하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유진 선수가 이 전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하나,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흙이 좀 좋은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다섯, 여섯, 명확하게 결론이 보이는 싸움은 아니에요. 여덟. 또 이런 자리에서 한 수 삐끗한다면은 이 초반에 좀 괜찮게 풀린 흐름도 한순간에 엎어지잖아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 둔수는 타협을 원하는 수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이곳은 흙이 다음에 날일자를 가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날일자를 가게 되면 사실상 잡힌 돌이죠. 하지만 과연 김기영 선수가 이 수를 살릴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살리게 되면은 30초. 이곳을 넣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둘, 셋, 넷, 물론 좀 움직이는 맛은 있습니다만 여섯, 흙도 얇아서 여덟. 그렇게 받지를 않았는데요. 타협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곳을 그냥 때려 먹히면은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잡았지만 이곳을 백이 때리면 선수거든요. 이곳이 다시 수가 납니다. 이 진행은 백이 성공이에요. 아마 오유진 선수의 생각은 백이 하나 늘어놓고 이렇게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뒷맛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의 뒷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네. 이 정도는 오유진 선수 이제 흙이 둬야 되죠. 여기가 둘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먼저 단수 치니까 이제 반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백은 나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있는 건 어차피 축이니까 여기까지 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움이 되겠네요. 일단은 정말 복잡합니다. 하나, 둘,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넷, 크게 곤란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두면 끊는 게 선수거든요, 이쪽으로. 여덟,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백은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살면은 이건 또 흑의 성공이죠. 일단은 서로의 주문이 충돌을 하면서 완전 정말 좀 복잡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느른 수로는 이곳을 먼저 단수 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고 이걸 두고 여기까지 있는 거는 보통인데 여기를 젖혔는데 이곳을 는 꼴이 됐잖아요. 셋, 넷, 그래서 전 이도 없는 상태죠. 뭐 꼬부리게 되면은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봐주기 너무 어렵네요. 초반부터. 늘기는 하겠죠. 이걸 안 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김기영 선수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봐야 합니다. 이걸 두고요. 30초. 이걸 하나, 두고 둘, 셋, 이걸 둘 수도 있겠네요. 다섯, 여섯, 지금 일곱, 끊는 것은 여덟, 이곳을 두고요. 이곳을 나가는 수는 있긴 있어요. 나가고 젖힐 때 이곳을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곳을 잡으면서 이쪽은 약간 더 흙은 위험해졌고 여기 잡는 맛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을 좀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오유진 선수가 그곳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역시 김기용 선수는 손이 빨라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는 당연한 수인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기용 선수는 바로 나옵니다. 이게 두 속기파와 장구파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다음 수까지 좀 더 고려하는 게 장구파라면은 일단 당연한 수는 선택을 하고 다음 수는 40초 안에 판단을 하는 게 약간 속기파의 방식인데요. 네. 이제 장구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킬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상대한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단점이 있어요. 둘, 반대로 속기파 같은 경우에 경솔한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다섯, 반대로 상대한테 주는 압박감은 엄청나거든요. 둘이 두는 건 정말 상극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 정말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본인의 수도 점점 완벽해지지만 상대도 좀 여유가 생겨요. 반면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빠른 템포로 작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실수도 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의 실수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뭐가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성향입니다. 하나 안 늘어놓는 게 좀 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을 늘어놓는 선택은 이곳을 백이 뒀을 때 흙이 이쪽으로 끼우는 수법들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먼저 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을 끼울 때 단수 치고 30초. 이을 수가 하나, 없어요. 바로 잡히니까요. 셋, 넷, 일단 이곳을 끊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끊는 것은 여기서도 또 타협을 할 수도 있겠네요. 백이 이곳에 있는 건 타협이에요. 흙이 이곳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받을 때 이게 좋은 수입니다. 보통은 빈삼각이라고 해서 안 두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곳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곳이 잡혀요. 지금은 30초. 이곳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네. 둘, 셋, 그래서 백은 넷, 이곳을 두면요. 다섯, 이곳을 둘 일곱, 때 이곳을 잡아야 됩니다. 아홉, 그때 장문으로 잡으면 넉점을 네번 잡고 남았습니다. 백은 귀를 차지하는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백이 불만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둬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이곳을 해놓고요, 흑은요. 때리고 30초. 흑은 이곳을 두고요. 하나, 백이 이곳을 잡고요. 네. 셋, 그리고 이쪽을 뭐 젖혀서 여섯, 움직이면은 여섯, 뭐 이런 식의 일곱. 진행을 좀 그리겠네요. 그래서 아, 이었어요. 김경 선수 타협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제 김경 선수 생각은 이쪽 넉점을 잡으면은 다시 이도를 살리겠다. 이쪽에 활용하는 수들이 좀 많다라는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쪽 귀의 수도 뭐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곳이 백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30초. 하나, 이곳을 뛰면 둘,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넷, 그때 다섯, 이쪽을 잡으러 가면은 일곱, 잡혀 있거든요. 아홉. 그러니까 이쪽 귀가 돌아간 집이 다 백집이 되는 겁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묘하게 타협이 이루어졌네요. 이 타협은 서로 그냥 50대 50을 가져가는 진행인 건가요? 조금 판단은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흙을 좀 더 들고 싶기는 해요. 둘, 셋, 하지만 많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바둑은 여섯, 아닐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그 한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너무 오이준 선수 고민하니까 약간 착각을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골라가고 있습니다. 백도 한 수뿐인 거죠? 백은 그래도 이쪽으로 하나,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셋, 잡는 거를 넷, 생각은 할 다섯, 수는 있거든요. 네, 여섯, 팩감도 많이 일곱, 나오고 여덟. 네, 이쪽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약간의 신경이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득이라고 판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럼 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귀는 계속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약간의 뒷맛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 흑돌이 이런 쪽으로 활용하다 보면 이쪽에 선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백이. 그러면 이쪽에 뒷맛이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사는 모양은 아니더라도 뭐 패에 가까운 모양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계속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크게 전투가 진행이 되다가 약간은 멈춰 섰습니다. 중앙 쪽은 확실히 흙이 두터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 확장가가 여섯, 일곱, 여덟. 다 집이 난다면 이제 40집은 좀 넘거든요. 그리고 귀가 하나 빠지게 되면 12세 집이 늘어납니다. 근데 확실히 바둑은 흙이 편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집 자체만 놓고 보면 백이 많아요. 하지만 흙은 일단 중앙에 넉점을 잡은 게 일단 10집에 준하고요. 너무 바둑이 두텁습니다. 초반 전투는 30초. 확실히 하나, 둘, 흙이 잘 됐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곳의 타겟에서 이제 잘 살아야 좀 바둑이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백이 이곳의 타겟가 실패가 난다면 저울추는 크게 기울 겁니다. 그러면은 뭐 눈대중으로라도 30초.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일단 느는 수도 좋아요.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일감사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끊는 수도 생각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늘어서 이곳에 급수의 돌을 갖다 놓은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바둑이 굉장히 흙이 답답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김기용 선수 이 넉점을 너무 쉽게 여섯, 포기한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세번 그곳에서 남았습니다. 강하게 버텨 갔어야 되거나 만약에 그 진행이 안 좋았다면 역시 이곳을 그냥 늘어서 타협을 하는 게 정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오유진 선수가 잘 버텨냈어요. 굉장히 위기였는데 꼬부린 수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운영을 해서 확실히 이 진행은 좀 흙이 잘 됐다 할 정도로 만들어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그쪽으로 나오는 방향은 정확한 선택인 것 같고요. 네. 이쪽은 뭐 백이 늘었다가는 젖히고 이거 두 때 끊어서 대책이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지금 선택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몸통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 흑도 한 점을 살려나오는 선택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입구자로요. 네, 지금은 그게 일단 일감인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살려 나옵니다. 자, 과연 백이 쉽게 안정을 취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유진 선수의 공격이 몰아쳐질지 김기용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의 3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속기 대국인데요. 네, 이제 진행은 많이 되진 않았어요. 30초. 백이 하나 붙여 나오고 둘, 셋. 지금 여기까지 꼬부린 장면인데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유진 선수는 그래서 이쪽을 차단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이곳을 단수 치고요. 이곳을 나와버리면 뭐 바로 끝나버렸거든요. 다 잡혔죠? 뭐 이건 아예 얘기가 안 됩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더 크게 뭐 이 정도로는 뭐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키우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이 돌이 백돌이 나오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돌을 버리기에는 집으로 너무 크고 살리기엔 너무 무거운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백입니다. 네. 안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는 끊어가고 싶은데요. 안 살리는 게 아니라 못 살리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흙이 오히려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좀 그런 게 싫었던 모양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곳은 연장책인데요. 단순히 연장책이라기보다는 좀 응스타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쪽도 선수가 아니죠. 이것도 지금은 선수가 아니에요. 이 돌이 백돌이 하나 왔기 때문에 이것도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이 40집이 통째로 깔끔하게 났다고 생각해도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뒷맛까지 나쁜 상황. 확실히 흐름은 흙이 편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도 흙이 살아간다면은 아예 손을 빼서 버틸 수밖에 없는 국면인가요? 김기용 선수의 승부 호흡이에요. 이것을 받아주다가 보면은 계속 흐름을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예 손을 빼버린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이 선택? 글쎄요.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백이 믿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두 점을 살리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늘물을 살려나오면요. 셋, 넷, 다섯. 진짜 투네요.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면 된다는 게
김기용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유진 선수는 이쪽을 꼬부리는 선수를 보고 있나요? 넉점을 잡으면은 이거는 잡았지만 망했거든요. 근데 그진내용 갑니다. 김기용 선수가 무슨 숨겨놓은 수가 있나요? 흑이 이곳을 차단하면 제가 아까 30초. 하나, 둘, 셋, 넷, 김기용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 그러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덟, 넉점을 잡고도 망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 한 점이 뚫리는 거는 이 하나 손 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가치죠. 귀가 더 다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지금 확정가가 오히려 흑이 더 많을 지경이에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김기용 선수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가 2점을 안 살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김기용 선수 생각은 30초. 하나, 이곳을 한 점을 잡으면은 셋, 넷, 이제 다섯, 귀를 살려주고 또 손을 빼겠다. 일곱, 여덟, 이건 살려주고 손을 빼겠다는데 오유진 선수가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지금 손놀림에 좀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김기용 선수 굉장히 위기입니다. 네. 그럼 4점 잡는 진행이 백이 좋지 않다면 이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길이 딱히 없습니다. 초반 전투부터 오유진 선수가 전투로서 오히려 김기용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둘, 셋,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이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늘어가나요? 이제 상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백이 큰 집이 날 모양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흑은 어딜 두더라도 기본적인 집은 나게 돼 있는 바둑판의 구조예요. 네. 왜냐면 중앙 백돌이 엷은 모양이거든요. 돌만 많았다 뿐이지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2점 사이에 있는 2점을 손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흑이 백을 압박해가면은 30초. 백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확정가가 많지가 않아요. 다섯, 이 바둑은 굉장히 불리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덟, 저 어떡하나요? 백이 너무 난감한데요. 김기용 선수가 그쪽에 꼬부리는 생각을 약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건너붙여서 그냥 2점을 잡고 한 점을 살려주고 또 손 빼는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착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빈틈을 오유진 선수가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선수의 이 표정과 행동만을 보더라도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좀 더 잘 풀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누가 봐도 김기용 선수가 불리해 보이죠. 네. 오유진 선수는 굉장히 자세를 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바둑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김기용 선수는 약간 얼굴도 붉어진 것 같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조금 전에 양손으로 머리를 30초. 치며 약간 하나, 괴로워하는 듯한. 둘, 제가 많이 하던 동작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너무 답답해요. 초읽기도 연달아 쓸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조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유진 선수랑 대국할 때 많은 특히 남자 기사들 같은 경우에 오유진 선수랑 뭐 아주 많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유진 선수에 대한 정보가 과거의 정보, 기본적으로 수비형이다라는 생각에 맞춰져 있다면 그 생각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오유진 선수는 절대 수비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집중력이 흐트러져서인지 둘, 본인의 장점에서 오히려 실수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요. 다섯, 그리고 김기용 선수는 이 예전 스타일의 오유진 선수와도 대국을 해본 적이
붙이는 수는 저희가 어? 예상을 못 해봤던 수인데요. 일단은 느낌은 좋은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 자체를 확인하면은 이곳으로 두면은 이곳까지 틀어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잡혔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일단은 느낌은 호수입니다. 아, 근데 이제 흑이 이곳을 둘 때 이렇게 두겠네요. 이곳을 두고요. 아, 그래도 이거는 백이 조금 아까보다 훨씬 풀렸습니다. 이곳을 제압해서요. 지금 이제 흑은 근데 흑이 만약에 이렇게만 둔다면은 하나, 백도 둘, 나쁘지 않게 셋, 선방을 했거든요. 넷. 물론 선수로 살긴 했지만 투톱은 다시 가져왔으니까요. 일단은 붙인 수는 호수입니다. 다른 수에 비하면 훨씬 좋은 수예요. 네, 이곳을 둘 때 백이 이곳까지 못 두는 게 백한테 너무 아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만 이쪽 받을 수만 있다면 백이 잘 됐거든요. 하지만 이쪽을 끊는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던수 치든 빠지면은 두 점은 잡혔습니다. 네.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둘, 귀의 자충을 노리는 좋은 모양이거든요.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모양 끊어지면은 어느 한쪽에 잡히게 됩니다. 피해야 되는 형태네요. 네, 그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은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두고요. 흑이 이곳을 두는 것까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밀면은 끊어서 이곳을 잡히니까 이거는 멀리 못 가거든요. 마지막. 이거는 반대로 백이 잡히니까 둘, 셋, 백은 이곳을 막고 다섯. 막지 않나요? 이거는 결국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더 밀어서 역점을 좀 남기기는 했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잡으면은 상변이 네, 아마 막아서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김기영 선수 생각은 이곳을 막아서 둬도 30초. 하나, 결론은 비슷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곳을 뒀을 때 끊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을 잡을 때 뭐 아홉. 이런 식으로 두면은 두번 남았어. 어차피 시달리고 이 돌도 깔끔하게 못 잡는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막아놓고 싶었는데요. 실전은 그래도 끊으면 흑이 너무 편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오유진 선수는 끊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없어 보이는데 30초. 하나, 둘, 아시잖아요. 오유진 선수의 스타일을. 되게 차분하죠. 네. 여섯, 일곱. 안 끊어요. 다른 수를 두네요. 그러니까 변은 작다라고 두 선수 모두 보는 모양입니다. 저랑은 완전히 판단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는 이제 손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막으면요. 이걸 단수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랑 굉장히 흡사한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둘, 셋. 저는 정말 오유진 선수 답네요. 이 귀의 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선수로 살았으니 흑이 잘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라면은 변을 제압해서 좀 더 이쪽으로 백이 두게 한 다음에 오히려 약점을 노렸을 것 같은데 일단 오유진 선수는 이쪽에 변에 두터우면 집이 별거 없다. 현실적으로 이게 집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어쩌면 이 선택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살리나요? 그러니까 그곳을 안 둬서 이제 여기까지 흑이 처단당하면요. 백이 처단당하게 되면 너무 이쪽 하변일 때가 큰 집이 되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제 오유진 선수의 공격력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궁금하네요. 오윤 선수 진짜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이득을 보고 빠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어서 백의 집 모양은 여전히 한 집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바둑이 엷어요. 이게 김기용 선수의 딜레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으로 추격을 하고 싶은, 집으로도 해야 되는데 바둑이 엷으니 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쪽도 지금 이곳을 치받으면요 끊어지기는 해요,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이쪽 뭔가 백돌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마지막. 그럴 여유는 없고 하나, 둘, 마음만 급한 상황일 겁니다. 넷, 다섯. 그래서 먼저 노려가나요? 강수로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것이 그냥 단수 쳐도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되기는 되는데 이곳을 호구 치는 게 거의 선수잖아요. 받으면은 30초. 이곳으로 하나, 밀고 들어오면은 둘, 이 여석점이 굉장히 좀 넷, 위험해지고요. 다섯, 여전히 이쪽도 여섯, 끊기는 뒷맛은 일곱, 여전히 좀 신경 쓰이는 모양이거든요. 아홉.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일단 딱 떨어지는 수로 흑이 되는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싸움이 흑에 불리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확실하게 결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경 선수는 그냥 받아줬으면 무조건 지니까 30초. 일단 승부수를 날렸는데 둘, 셋, 넷, 지금 마음속에서는 다섯. 약간의 패배 그림자가 좀 드리워지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선수 치죠. 제가 줬던 수법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김기용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확실히 변화된 스타일을 안정적으로 이제는 써먹을 수 있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출발이 좋은 상태에서 전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아직 이 전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전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이진 선수가 이제 분리할 때 어거지로 타개하는 모습들, 좀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준다면 본인의 스타일 변화를 확실히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변화 기간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가 본인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수도 굉장히 재밌는 수를 제가 하나 봤거든요. 이것을 단수를 그냥 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기 좋네요. 이걸 두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이걸 두는 수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득 이것을 이어준다면 이것을 찔러서요. 여기가 양쪽이 지금 걸려들었잖아요. 이런 수로 뒀으면 단명국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좀 더 이게 더 간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진행도 절대 긴 승부는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결판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 저 오윤 선수니까 누구였지? 아마 신진선 선수였으면 이미 돌이 여기까지 다 돼 있을 겁니다. 일단은 와 있겠죠. 네, 일단 손이 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곳을 때 훅으로 둘 때요. 네, 흑이 이곳을 뒀을 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이곳이 뚫려서 이곳 전체가 잡히게 되면은 더구나 이 두 점도 확실히 제압이 안 당한 상태에서는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맞고요. 그렇다면은 이곳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복잡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바둑 자체는 백이 굉장히 괴로운 싸움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흑이 실수 한 방만 하면 바로 역전입니다. 일단 김기용 선수의 승부수는 타이밍은 좋았어요.
결과를 떠나서 네. 지금 타이밍에 결행을 안 하면 승부수를 날릴 기회조차 없을 뻔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그냥 쭉 밀리는 한 판이 됐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김기용 선수의 그런 저력이고 여태까지 쌓은 경험이라고 봐야겠죠. 이 타이밍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아까 단수 치고 이곳을 밀어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곳을 두고 이쪽을 뒀더라면 진짜 난감할 뻔했거든요. 뭐 이런 데를 끊어가는 수는 이곳을 밀어가서 뭐 안 됩니다. 이곳은 2점을 잡았지만 30초. 하나, 이곳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잡힌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이 백돌들이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모양으로 보면은 바로 축인데요. 네. 이 백돌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네요. 제 그 수법을 뒀더라면 거기서 바둑이 결판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여기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백은 한번 삐끗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삐끗의 의미가 이곳을 막았는데 만약에 여기를 끊어서 뭐 한 점 잡으려고 한다. 그럼 바둑이 바로 결판이 나죠. 도로 잡혀버리는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두고 다섯, 뛰면 여섯. 뛰는 게 좋죠. 뛰면 그냥 꼼짝없이 다 잡혔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끝이죠. 돌을 안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백은 지금은 느는 수 정도가 정수로 보여지거든요. 늘고 이쪽을 둘 때 뭐 이쪽을 좀 흔들어가는 단수 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이걸 두고 이걸 호구 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이걸 둘 수는 없거든요. 이걸 막혀서 오히려 흑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대해서 흑은 이곳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면서 근데 이 싸움도 여전히 백이 너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끊기는 뒷맛이 다섯,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일곱. 어찌 됐든 일단 김기용 선수는 지금 이 6점의 타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6점이 죽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면 흙집이 뭐 손바닥 3개가 들어가도 될 만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바에는 돌을 거두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 좀 복잡한 진행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일단 김기용 선수가 잘 버텨서 조금은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둘, 셋, 넷. 어느덧 두 선수의 촐기 개수가 몇 없어졌죠.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오히려 하나의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자, 마지막 촐기와 촐기 2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게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껴둬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어려운 장면 나와서 써버릴 때 굉장히 허탈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촐기를 관리하는 걸. 잠깐 어려우면 초읽기에 써야 되니까요. 그냥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제 수읽기가 느려서 쓸 때가 많았기 때문에 또 오늘 자학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요. 자학이 아니라 현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많은 기사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읽을 수만 있다면 초읽기는 아껴둘 수 있는데 하지만 명확하게 읽히지도 않고 확실치 않은 수를 뒀다 바둑이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셋,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다섯, 그래서 마지막 초읽기가 제일 무서워요. 일곱. 네, 이 바둑 모양이 너무 백이 괴롭습니다. 일단 뭐 살기는 살 거예요. 죽을 모양은 아닌데
그냥 사는 걸로는 백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좀 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일단 선수로 살려내는 정도는 돼야 될 거. 근데 선수로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흙은 늘어야 되는데요. 귀를 이걸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이 6점만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데 이 2점까지 포함한 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는 것은 패도 패지만 패를 지더라도 이쪽은 꽤 크게 집을 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안 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흙은 30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얘긴데, 다섯, 일곱, 여덟, 이거는 아홉, 그래도 이걸 뒀을 때 마지막 줄기. 흙도 어렵네요. 이것을 받았다가는 아예 장문으로 이쪽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 김기용 선수도 그냥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밌네요. 일단은 어찌됐든 백이 조금 흐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백이 만약 귀에서 좀 크게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하나, 또 이제는 여유 있다고 셋,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요. 여섯, 지금 여섯, 어쨌든 집 자체가 흙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둑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간 흑도를 노릴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흑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치고요. 마지막 물론 하나, 순서는 이게 아닐 겁니다. 아마 셋, 이쪽을 씌워야 비슷한 모양이 될 텐데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하고요. 차단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당하면은 백이 너무 크게 살았는데 이건 호구 쳐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긴 두면은 양쪽 끊어지는 뒷맛이 있어서 흑돌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돌이 선수기 때문에 백은 아주 크게 살았어요. 이건 또 길어지겠네요. 백이 다시 호흡기를 좀 붙이는 느낌이거든요. 김기용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는 2004년 입단이니까 올해로 15년 차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수없는 대국, 수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왔을 겁니다. 늘었는데요. 정말 강수입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지금 단수 치면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나오겠다는 건가요? 마지막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크게 버티면 그때는 네. 이쪽을 선수하고 도로 넉점을 잡겠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혹시 이곳을 두면은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겠다. 아예 도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일단 이수가 되나요? 일단은 회돌이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보였었는데요. 일단 뭐 마지막 하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다섯,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덟, 아홉, 잡았는데요. 아예 이곳에 결판을 보겠다. 아예 끊어 잡겠다는 거죠? 그쵸. 이제는 내친 걸음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지금 크게 이곳을 찌르고요. 이곳은 막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쪽을 두면 어차피 이 싸움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쪽 찝는 수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뒀다가는 마지막 차단한 것 같지만 하나, 결국은 셋, 넷, 흙이 이곳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일곱, 여덟, 중앙에 살고 나면은 일단 이 두 점을 더 보태준 거잖아요. 네. 그래 이걸 또 깔끔하게 사는 모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곳이 둘 수가 있겠다. 이거는 못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그곳까지.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이제는 이렇게 잡으러 오겠다. 이렇게 찌르면 이것까지 빠지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건 수상전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이거 하나, 백이 안 되는 둘, 셋, 모양인가요? 다섯, 여섯, 백이 한 수 부족하거든요. 여덟, 아홉, 한 수 부족한데요. 근데 오유진 선수가 물러났어요.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이것을 아까 뒀다면 아예 찌를 때 이곳을 두면 어차피 이곳은 나와 끊으면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이 모양은 어차피 흙이 되는 모양이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하나, 둘, 셋, 혹시 이게 안 되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안 되네요. 흙이 유가무가예요. 그래서 물러섰던 건가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유진 선수가 쫄딱 망했습니다. 일단 이 석점은 잡혔어요. 지금 잠깐 사이에 이곳을 나와 끊으니까 단수 치니까 이 석점 잡았어요. 이건 백이 굉장히 크게 살았어요. 이것을 끄는 거랑 끄는 시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귀에 흙돌이 있고 시작한 전투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백이 좋아 보이는데요. 공격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아직도 김기현 선수 바둑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 약점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좋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크게 살려주고도 이쪽이 치받을 때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었다면은 이곳을 치고 씌운 수는 조금 이상했어요. 하나, 둘, 그 단수 치고 마늘무로 찔러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전 그래도 백이 그쪽 하나 지켜둘 줄 알았거든요. 좀 심하게 버텨가는 건가요? 제 눈에는 조금은 과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백이 이을 수가 마지막 하나, 둘, 이으면 이걸 셋. 두는데요. 넷, 다섯, 여섯, 그걸 먼저 둬야 돼요. 이것을 안 둬놓으면 차단이에요, 바로. 이것도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자리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먼저 응수타진을 해놓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 뒀으면 그때는 반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뒀다면 흐름이 좋았겠어요. 근데 여전히 흙이 두터워서 백이 좋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워낙 초반에 망했거든요.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은 둘, 셋, 흙이 이쪽을 둘 수도 있어요.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있네요. 일단은 연결은 가능해요. 이제 차단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지금 이교환이 돼 있으니까 백이 이어 나올 수가 있죠. 이건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흙은 이쪽을 끊겠네요.
이곳을 둘 때 이때는 느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둡니다. 끊어졌죠. 아, 끊는 수가 있네요. 이거는 확실히 무리수였습니다. 아, 김경 선수가 굉장히 우변 쪽 타기가 좋았었는데요. 네. 넷, 좀 더 다섯, 차분하게 한 술 좀 더 지켜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버텨간 거죠. 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받아줬다면 좋지는 않지만 아직은 긴 승부였거든요. 오유진 선수가 뭐 100%잘 뒀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실수들도 있어요. 공격에서 조금은 역시 아직은 본인의 택을 확실히 바꿨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 그 우세함을 크게 내주지 않고 판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바둑을 이긴다면 퓨처스리그 3승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출발이네요. 그리고 이겨간 멤버들이 뭐 총망 맞는 신예 기사부터 베테랑 기사까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 바둑 아직 끝나봐야 알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흙이 좋은 건 맞지만 좀 더 봐야 돼요. 끝났다고 하기엔 좀 일러요. 네. 마지막 하나, 둘, 하지만 이 상황에서 흑과 백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흑을 줄 겁니다. 확실히 흑이 좋아요. 그리고 두 선수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좀 드러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저는 오효진 선수가 그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둘, 크게 차이가 셋, 없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일곱, 여덟,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네. 표정을 표현하는 편은 아니지만 본인이 좋았을 때 눈빛이나 느낌이 확실히 불리할 때는 조금 달라요. 네. 김기영 선수는 아무래도 좀 부담 가는 상대였는지 얼굴색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좀 김기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오유진 선수가 좀 부담스러운 상대였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둑 내용도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이니까요. 김기영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대국에 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뭔가 반전을 주기 위한 수들이 계속 나왔던 걸까요? 네, 확실히 좀 서두르는 기색이 보여요. 우변 쪽에 한 칸 뗀 거는 그 타이밍에서는 빨리 둘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조금은 신중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만큼 바둑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조금 김기영 선수를 좀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 중앙 백도를 별 피해 없이 살릴 수만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승부예요. 일단 이도를 별다른 피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한 칸 떼어서 뭐 연결하게 되면요. 또 제법 또 잘 살았거든요. 여전히 뭐 흙이 좋긴 하겠지만 백도 좀 어떻게든 개각까지 만들어 가려고 버틸 수 있는 배경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인다면요. 뭐 흙이 좋긴 하겠네요. 마지막 이곳을 두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두면 여섯, 일곱, 중앙 쪽에 흙이 두터워서 이쪽에 흙집이 좀 나고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해보면 흙집이 숨어 있는 집들이 30집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빠져야 마흔집 조금 백이 넘는데요. 그 얘기는 이곳을 20집 안쪽으로 막아내고 백이 이쪽으로 선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미션은 어려운 미션이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습니다. 확실히 이 넉점이 잡힌 다음부터는 김기현 선수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서는 잘 된 건 사실이지만 그냥 버티던 와중에 막아내는 힘이고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곳에서 대처, 꼬부림, 그 싸움에서 승기를 조금 마지막. 오유진 선수가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셋, 넷, 지금 손 뺄 수도 없죠. 이쪽을 한 칸 그렇게 뒀어요. 일단은 지금 흙이 더 괴롭힌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막았다가는 단수 쳐서 바로 끊어지죠. 진짜 오유진 선수 잘 두네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린 완벽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뭐 빈틈은 있지만 넷, 다섯, 뭐 여섯. 다 완벽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해야. 크게 흔들림도 없고. 지금 눈빛은 승기를 잡은 눈빛이거든요. 네. 날카롭네요. 지금도. 확실히 이 선수의 주무기가 정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지금 상변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차단된 건가요? 이수로? 차단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지막. 쉬운 수법들을 골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버틴다면 흑도 결판을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이런 상황에서도 오유진 선수는 타협점을 잘 찾아내서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벌어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믿을 수 없네요. 여덟.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면 확실히 의미 있는 차이이긴 합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 체감은 아니, 어느 정도 체감은- 차이인가요? 체감은 거의 8대2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오유진 선수는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이 백돌 전체를요. 네, 지금 칼을 뽑을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과연 오유진 선수가 백대마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